리버모어는 1929년 주식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3번에 걸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1934년에도 또 한 번 파산하기도 한다. 파산의 경험은 그에게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타격을 입혔으며 우울증을 앓게 만들었다. 세 번째 큰 파산을 경험하고 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그는 축하를 받기보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협박, 위협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무장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 이 무렵 리버모어는 엄청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여기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1920년대나 1930년대에는 의료계에서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었고 치료법 또한 명확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가정생활 또한 순탄치 못했는데 돈과 명성이 있었던 유명인으로 산업계와 연예계의 인물들과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항상 이성과의 연문이 끊이지 않았다. 결혼을 3번 했는데 그중 행복했던 시기는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의 외도와 부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초창기의 단란한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두 번째 부인 도로시는 아들 중 한 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했다. 두 번째 부인과 이혼 후 세 번째 부인과 살게 되었고 1917년 다시는 자신이 파산하지 않도록 마련해 두었던 신탁계약을 이용함으로써 물질적으로는 과거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아도 됐지만 1933년경부터 더욱 악화되었던 우울증에는 차도가 없었다. 개인적인 생활 역시 인간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먼 나날들을 보냈다. 결국 리버모어의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1940년 11월 28일 뉴욕의 셰리네덜란드 호텔 지하에서 스스로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는다. 생을 마감할 당시 리버모어의 환경을 보면 사랑을 주었던 세 번째 부인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리버모어는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리버모어처럼 실패와 성공을 맛보며 얻게 된 우울증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리버모어가 제시하고 있는 책 속에서의 글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과 집중하지 못하고 문어발로 종목을 확대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다. 관심 종목을 좁혀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나의 매매 원칙을 따르려는 투자자에게 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심 종목에 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라. 그 다음으로는 어떤 가격에서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가 기록표를 연구하고 그 주식의 과거 몇 주간의 주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진입 시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 주식의 주가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이때가 바로 첫 번째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다. 거래를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을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손실을 감수할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투자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한두 번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환점을 파악해서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만 있다면 진짜 추세가 형성될 때 이 기회를 놓칠 일은 없다. 그 기회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흐름 위에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투자의 시기를 결정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이다. 즉, 조급해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증시 격언 중에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라는 말이 있다. 리버모어도 시세의 처음 또는 마지막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표현을 남길 만큼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버모어는 단기 매매를 통해 시장의 모든 자잘한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타인에게서 비밀 정보를 받으려 애쓰지 않을 만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착실히 따름으로써 큰 손으로 불릴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 시세의 처음 또는 마지막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리버무어의 말을 가슴에 새겨보자. 리버무어는 사설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당시의 매매 내역을 분석하면서 지나치게 잦은 매매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시장의 추세가 형성될 때만 매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주식시장에는 거래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항상 거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계좌에서 돈을 완전히 인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거래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항상 모든 자금을 계좌에 투입하는 것은 무모하며 오히려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투자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은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이치를 깨닫게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리버무어의 인생을 통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느끼기도 한다. 리버무어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했을 때에도 결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불릴 수는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원만하지 못했던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날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비록 금전적 부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인생에는 주식시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세상에서 투기만큼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투기는 지적으로 게으르며 어리석은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 상태로 투기에 나섰다가는 평생을 곤궁에 허덕일 것이다. 경마에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매번 이길 수는 없다. 주식 투자나 투기 거래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돈을 벌 수는 없다. 오직 무모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매번 승리를 보장하는 카드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뉴스가 발표되었을 경우 그 뉴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대비해보라. 더 나아가 그 뉴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영향받을 투자자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까지도 예측해보라.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본인의 판단이 섰다고 해도 시장의 반응을 점검해 본 결과 자신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일단 최종 판단을 미루어라. 희망사항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그 누구도 매일 혹은 매주 성공할 수는 없다. 1년이라 해봐야 최적의 매매 기회는 단지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시장에 진입해야만 하는 시점은 많아봐야 4~5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소한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다음에 있을 큰 상승을 위한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나는 절대로 주가의 조정 시기에 매수하거나 상승 시기에 매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요점은 첫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결코 손실을 평준화하지 말라. 이를 마음속에 각인하길 바란다. 성공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그 누구도 큰 돈을 당신 손바닥에 그냥 쥐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떠돌이 비렁뱅이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대담하게도 식당에 들어서며 주문하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크고 맛있으며 두텁고 육즙이 넘치는 스테이크를 주래. 주방장이 말하길 만일 그런 스테이크가 있으면 자기가 먹겠다는군요. 설령 손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사방에 널려 있더라도 누구도 그 돈을 당신의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주지는 않는다.